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과 이비즈니스 13장 이비즈니스 기반 기술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이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원래 이게 조금 빨리 강의될 예정이었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뒤로 늘렸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지만 뭐 사실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사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이런 비즈니스 기반 기술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거랑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는 거랑은 비즈니스 기반 기술을 짜기에도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더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봐서도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책에서도 뭐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거는 제가 드리는 이 강의 자료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어, 외우는 개념보다는 이거는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오늘은 EBS 기반 기술 기반으로 가고요. 일단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웹, 웹 쪽의 기반 기술들은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이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웹,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터넷 페이지, 웹 페이지 기반의 기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두 번째가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 기술들은 많죠. 여러분들도 뭐 언뜻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정보보안 기술들이에요. 이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보보안 기술들. 그리고 네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기술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웹입니다. 웹에 대한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웹의 의미가 어떤 것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웹 환경을 자주 접하고 있고 이 단어 역시도 웹, 앱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웹 기반, 앱 기반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이란 단어가 개념이 매우 커요. 그래서 정의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웹은 생각하시면 인터넷,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저희가 인터넷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웹과 인터넷이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에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연결해주고 표현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신망에서 인터넷이란 통신망에서 인터넷은 통신망이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개괄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인터넷이란 통신망에서 다양한 정보를 연결해주고 표현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웹이란 게 텍스트도 보여주고요, 이미지도 보여주고요, 동영상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서? 웹브라우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웹브라우저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웹이라는 게 웹 텍스트를 포함해서 이미지, 동영상, 도구, 다양한 데이터를 표현 가능하고 웹브라우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듣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게 웹이에요. 근데 과거의 웹은 이게 표현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 웹브라우저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단 말이죠. 막 이렇게 화려한 뭐 배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지도 않았어. 아무리 만들어도 시장에 한계가 있었고 표현에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나? 웹은 너무나 많은 환경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해서 다양한 기능, 다양한 표현 방법들로 이걸 사용 환경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웹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웹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연결하고 표현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거기서 우리가 HTTP, 프로토콜, 마크업 언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웹이라는 개념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웹이란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웹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의미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데이터를 전송하고 연결하고 표현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송 연결 표현을 해주는 목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서로가 이런 규약을 지키자, 그래야지 표현하기가 쉽다. 모든 웹이 다른 규약을 지킨다면 이게 표현하기 쉬울까요?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웹 브라우저 뭐 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 규약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규약을 지키자라고 하게 나온 게 HTTP인 거예요. Hypertext Transfer Protocol. 그래서 이 규약을 사용해서 마크업 언어로 표현된 다양한 데이터 전송을 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약이란 게 있고, 웹을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연결하고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떤 규약이 있어요. 그게 HTTP고요. 그 규약을 사용해서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가, 그래서 규약이란 게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언어는 마크업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마크업 언어로 표현된 다양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웹이 이런 규약과,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으실 건데, 이런 규약, 프로토콜이라 부르는 규약과 마크업 언어들로 표현된 다양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연결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웹브라우저 통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크롬이 표현해낼 때 다른 크롬에서 주는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걸 HTTP라고 불러. 그래서 홈페이지 제일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웹사이트 사이트 보시면 제일 앞에 HTTP라고 적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HTTPS라고 적는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 뭐 네이버 해서 이렇게 그냥 네이버로 들어가지만 HTTP 콜롬 슬러시 네이버닷컴이랑 HTTPS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이 HTTP 규약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주소창을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마크업 언어는 잘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웹 개발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뒤에 다 설명드릴 거니까, 이런 규약이라는 프로토콜이라는 규약이 있었고, 그리고 막 언어들로 표현되는 게 웹이구나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번 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될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웹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이 기본이 되는 게 인터넷 환경을 짜야 되는 거죠. 인터넷 통신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바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시스템이에요. 자, 이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인터넷 우리가 검색, 메일, 파일 전송 이런 특정 서비스들 있죠. 그 특정 서비스들을 우리가 메일을 보내주세요라고 인터넷에서 웹페이지에서 요청하잖아요. 이미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하잖아요. 그 요청이라고 단어가 여러분들이 쓰진 않지만 마우스 클릭을 하시죠. 클릭한다는 자체가 웹페이지 내에서는 요청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응답은 여러분들이 클릭한 이미지를 보거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정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걸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터넷 환경이 대부분의 기본이 되는 게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인데,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란 게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 여러분이 요청하는 쪽이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요청이 발생하면 반응하고 응답을 보여주는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있죠. 학교나 집에서 네이버에 접속하잖아요. 그럼 네이버 주소에다가 네이버 주소를 뭐 여러분들이 주소 즐겨찾기장에 해두셨을 수도 있고 네이버라고 쳐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라고 쳤다, 웹브라우저에 입력했어요. 웹브라우저에다가. 그럼 네이버 화면이 우리 컴퓨터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네이버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 노트북이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보이며 응답을 하는 쪽, 그게 바로 네이버 컴퓨터예요. 네이버 컴퓨터 서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화면 환경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클릭하고 마우스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 비즈니스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특히 웹 기반 기술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으로 많이 구축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환경들, 내가 지금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가지고 서버 컴퓨터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구나, 네이버 클릭하면서 그렇게 생각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원활한 접속을 해주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서버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웹브라우저, RFTP 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들, 그게 클라이언트한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서버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서버도 당연히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는데, 익스체인지 서버,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서,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원활한 접속을 하게 하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클라이언트의 역할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웹브라우저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웹브라우저랑 FTP 등이 있습니다. FTP. 그래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웹브라우저예요. 첫 번째 웹브라우저. 자, 웹브라우저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은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마크어 번호로 표현된 다양한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 마크어 번호,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언어로 표현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는 웹브라우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크롬이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오페라까지 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윈도우 OS를 사용하시는 대부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기본으로 깔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배급하는 배급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익스플로러 기반의 이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넣어놨죠. 그래서 버전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동 설치되고요. 그리고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사용하거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웹 익스플로러는 요 위에 창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기 쉬우실 거예요. 두 번째가 파이어폭스입니다. 파이어폭스는 모질라가 제작한 오픈소스 브라우저라서 파이어버그, 웹 디벨로퍼 이런 부가 기능을 제공해가지고 이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웹 표준, 웹 접근성 이런 것들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파이어폭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파이어폭스가 웹브라우저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가장 좋은 점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죠. 오페라,
OS 가량하지 OS 신경 안 쓰고 쓸 수 있는 게 오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도 쓸 수 있고요, iOS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 접속 환경 영향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OS를 쓰시는 분한테는 오페라가 생각보다 많이 편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크롬도 있죠. 구글에서 개발한 거고, 이 빠르고 안전하고 쉽고 이런 기술이 구현돼서 PC보다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있고, 지금은 PC 기반에서도 많은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PC 기반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헤비해졌어요, 크롬이.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무겁죠. 그래서 크롬은 요 위에 화면으로 보시면 조금 구분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요즘 네이버에서 하는 그 돌핀이었나? 돌핀? 맞나 모르겠네요. 웨일이었나? 웨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웹 브라우저들이 있고요.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잘 FTP는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나도 봤을 때 알거든요. 그래서 FTP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FTP라는 게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파일 전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파일 전송이 가장 큰 역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본다면 FTP 서버라고 해서 파일 전송을 위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웹상에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기본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규약이 있는 거지. 그래서 HTTP는 조금 더 파일 전송도 하고 이미지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거가 발전되기 전에 이제 FTP라는 게 파일만 직접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규약도 따로 있었는데, 그게 바로 FTP예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규약이 있고, 그 규약에 맞춰서 파일을 전송해야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걸 안에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WS FTP, 그 다음에 RFTP 등이 있어요. WS FTP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서버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일 검색, 스크립팅, 파일 동기화, 파일 확장이나 자동 변환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FTP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뭐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래된 이미지예요. 그거 외에도 우리 이스트 서퍼스에서 개발한 R 드라이브 최초 RFTP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사용 안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클라우드 시스템이 너무 좋아져서 이런 클라이언트나 서버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많이 없어졌죠, 개인적으로. 자, 이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을 한번 봤어요. 인터넷 웹 브라우저부터 FTP까지 더 많습니다. 사실 더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서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로 서버가 이 효율적으로 응답하고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버 쪽에서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파치입니다. 아파치. 그래서 아파치, IIS, 제우스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처음으로 웹 서버용 소프트웨어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NCSA, 그 미국 국립 슈퍼컴퓨터 활용 센터에서 개발자들이 개발해서 무료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자바,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자체 부하 테스트 등 이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기능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파치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무료는 아니지만 윈도우즈 설치 파일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 7 이상에서는 기능 설치할 수 있고요. 특히 이 검색 엔진이라든지 스트리밍 그런 범위, 부하, 자체 튜닝 기능을 포함해서 이 서버의 역할이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로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더 익숙하실 거고요. 이제 개발자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서버 프로그램, 서버 쪽의 프로그램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웹 기반 기술들을 이때까지 살펴봤고요. 웹 기반 기술들은 훨씬 더 많고요. 조금 더 발전적인 것도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만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 클라이언트 서버는 그것을 좀 더 편리하고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게 웹 기반 기술들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이 네트워크라는 게 웹은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환경은 여기서 우리가 웹이라는 게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터넷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이란 거 있죠. 인터넷이란 게 바로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이 없으면 네트워크 기술이 없으면 인터넷 환경도 웹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술 없이는 인터넷 환경, 웹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네트워크라는 게 도대체 뭔데? 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들을 묶어놓은 통신망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통신이 가능한 장비, 단말기를 사용해서 유선, 무선 이런 통신 매개체를 통해서 데이터나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를 묶어놓은 통신망인데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스마트폰 여러 가지 태블릿 여러 가지 많죠. 이런 장비들을 장비나 단말기를 사용해서 유선 통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데이터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네트워크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이라는 게 정보통신이라고 말하는 이 네트워크는 여러분들 지금 정보통신과 네트워크를 혼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이라고 말하는 이 네트워크는 존재하는 틀이 있어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고요. 그리고 꼭 전송 내용과 전송 매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송 내용이 있어야 되고 전송할 수 있는 매체가 무조건 있다는 거고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무조건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는. 이 네트워크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송신자와 수신자는 앞에서 배웠던 서버와 클라이언트 등과 같은 단말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보셔도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이걸 보여줘 요청하면 서버에서 보여줄 수 있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 상에서는 송신자 이걸 보내주세요라는 그런 전파 신호를 보냈을 거고 송신자, 수신자, 서버가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야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다시 또 내용을 보내주는 송신자가 될 수도 있고 수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와 같은 단말기에서 송신자, 수신자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또 전송 내용과 전송 매체가 무조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전송 내용, 전송 매체. 그래서 전송 내용은 컨텐츠. 그리고 전송 매체는 유무선 통신선이거나 통신 매개체들을 의미해요. 와이파이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게 네트워크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는
통신망이 펼쳐진 지역적 범위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전송 매체 종류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 구분을 네트워크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네트워크 구분법도 있을 거고요.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네트워크 기술 정의까지 알아봤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